안녕 자기들. 자,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보는 언니, 부산 여성 장애인 계 센 언니 짱언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짱언니의 모습이 조금 달라졌죠? 제가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조 짱언니께서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제가 원조 짱언니의 자리를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내용은 자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자자, 설립자의 한자를 가지고 있는 자립은 스스로 일어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물론 자립하는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자립을 하면 여러분의 자유도 그리고 자신감도 따라오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자기님들에게 자립의 꿀팁을 팍팍 전수해줄 게스트분을 초대했습니다. 장애인들의 자립을 도와주시는 해운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김정미 센터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자기님들의 자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되게 어려운 주제인데요. 맞아요. 근데 자립이라 하면 그냥 막연하고 조금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자립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한다거나 아니면 혼자 산다 그냥 이 정도에서 생각을 그냥 그치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자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장애인 자립도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경제적인 독립, 그다음에 주거의 독립이 따라가야 할 거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항상 장애인이 돌봄의 대상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선택하고 결정할 기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성 장애인 분들이 자립을 하기 위해서 준비돼야 할 것들 또한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하나씩 한번 짚어 보았으면 하는데 센터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제일 먼저 준비돼야 될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일 먼저 일단 나 자립 진짜 하고 싶다. 마음이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일단 시설장애인과 제가장애인을 비교했을 때 시설장애인 같은 경우는 자립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 시설 안에서는 이제 복지사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는데 이제 나오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갖게 되고, 그다음에 후천적 장애인, 중도장애인 같은 경우는 본인의 장애를 받아들이는 것부터 먼저 돼야지 자립생활이 가능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장애를 가졌을 때 나를 아는 사람이 내가 시각장애인 된 이 모습을 보게 될까 봐 그게 두려워서 나가기가 싫고, 내 장애를 먼저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열려야 그 다음에 자립생활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성 장애인 분들에게 왜 굳이 혼자 자립을 하려고 하느냐? 왜 시설에서 다 해주는데 굳이 힘들게 불편하게 밖에 나와서 고생을 해가며 자립을 하고 싶어 하느냐라는 질문을 저는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때로는 자립하러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경우 아주 극소수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시설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시설은 장애인을 그 안에 몰아넣고 비장애인이 관리하는 형태예요. 맞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이제 단체 생활 그 안에서의 어떤 생활이 자유가 좀 부족합니다. 뭐 밥도 몇 시에 먹어야 되고 이런 자유도, 외출에 대한 자유도 되게 부족하거든요. 장애인들은 지역사회 속에 똑같이 살아가야 된다. 그게 이제 자립생활입니다. 센터장님, 그러면 우리 이제 자기님들이 만약에 마음의 준비가 됐어요. 자립을 위한 그 다음 단계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다음은 뭐 일반적인 자립하고 똑같겠죠. 일단 주거가 갖춰져야 될 것이고, 활동지원 서비스,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독립을 위해서 직장을 얻을 수 있으면 뭐 더 좋겠지만, 주로 이제 중장애인 분들 같은 거 직장을 얻기가 힘드니까 이제 수급이 되어서 그런 경제적인 독립, 그렇게 갖춰지면 어느 정도 자립생활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센터장님, 장애인 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혹시 정책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 같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뭐 전국에 한 200개, 300개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비영리 단체이고요. 이제 장애인 당사자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구성 조건에 보면 이제 대표자는 저같이 이제 중증장애인이어야 한다. 그리고 직원의 50% 정도 중증장애인인데,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자립생활 지원팀은 전체가 중증장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애인을 위한 어떤 지원, 복지 지원이라 하면 대부분 비장애인 전문가가
장애인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장애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장애인 당사자다. 모든 것을 장애인들이 직접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이제 장애인 당사자 동료 상담가가 심리적인 지원, 그다음에 이제 정보 제공 이런 서포트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험홈이라고 저기 이제 만약에 집이나 시설에 있다가 짱 나온다고 해서 집을 바로 얻을 수도 없고 활동 지원 서비스도 한 달 신청을 하고 한 달 정도 기다려야 되고 바로바로 되지 않습니다. 이제 어쨌든 자립생활 하는데 그런 준비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 자립을 원하시는 분들은 체험홈이라는 곳에 저희들 체험홈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그 자립생활을 준비를 합니다. 체험홈에 거주하면서 우리가 그런 자립생활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성을 키우는 그런 지원을 또 하고 있고 또 저희 같은 센터에서 또 활동 지원 서비스라고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 이제 그 활동 지원사가 뭐 가사 그다음에 신체 서비스, 뭐 이동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 연계하는 그런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 자기님들도 이건 좀 헷갈릴 것 네네. 같아요. 장애인 분들도 내가 무언가 내가 이런 자립을 지원받고 싶어도 그럼 난 체험홈을 가야 돼? 아니면 그룹홈을 가야 돼? 아니면 공동생활의 시설을 가야 될까? 그런 고민을 또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네. 조금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공동생활 가정 그룹홈은 사실은 원래는 시설이 대규모화됐는데 지금 정책이 계속 소규모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소규모화된 게 그겁니다. 거기에는 항상 상시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거주하시면서 장애인을 돌보게 되는 형태고 체험홈에는 거주하는 직원이 없어요.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지원사가 와서 실제 그냥 자립생활 그대로를 그냥 체험을 하고 구분이 됐나요? 네네, 그분이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체험홈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을까요? 기간요? 네네. 계속 연장은 가능합니다. 연장하는데 보통은 한 2년 정도 되면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고 사회성 어느 정도 돼서 자립을 하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도 보통 2년 정도 하면 저희들이 자립생활하고 널리 알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센터장님, 그러면 이제 마음의 준비도 됐고, 이제 자립을 하기 위한 이런 것도 알아봤는데, 또 그렇다면 사실 자립을 방해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뭘까요? 가장 방해 요소가 가족입니다. 가족. 아, 가족. 특히 부모님들 이 이제 어떻게 네가 살라고 나가서 살라고 하느냐 그렇게 해서 못 나가게 하는 경우도 있고 좀 안 좋은 케이스는 자기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는 걸 어떻게 드러내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나가기 싫은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지적장애인 경우는 참 안 좋은 케이스인데 가족들이 오히려 지적장애인을 되게 이용해 먹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가족이 되게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센터장님의 경우에 사연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저는 가족들의 지원 때문에 좀 제가 이렇게까지 지금 이 상태까지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이제 시각장애인이 됐을 때 저는 부끄러워서 나가기 싫었어요. 엄마 친구분이 오시면 방에 들어서 나오지 않고 화장실 가고 싶어서 참고 막 오히려 저희 가족들은 저랑 같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내 동생이다면서 눈이 안 보인다.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설명하고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 네 우리 딸인데 눈이 안 보인다. 이렇게 가족들이 그냥 그걸 편하게 받아줬던 게 저한테 되게 큰 도움이 됐었고 가족들이 좀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자립을 하는 데 있어서 응원과 지지는 힘이 굉장히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또 자립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을까요? 제도적이나 어떤 그런 뭐 이제 나머지 부분 물리적인 부분들의 어떤 제약이 많이 있겠죠. 예를 들면 뭐 편의 시설이 안 돼서 자립을 못 한다든지 또 최근에 보면 이제 경추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집안에서 이제 휠체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연구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개조를 못 하게 됐어요. 내가 개조를 하면 나갈 때 똑같이 다시 다 고쳐주고 나가야 되다 보니까 뭐 턱을 없앤다든지 화장실을 넓힌다든지 그런 바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편하게 못 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 혼자서 집안에서 이동이 되게 하기가 힘들다든지 뭐 시각장애인 경우는 밖에
이제 보행하러 나갔을 때 어떤 편의시설 그런 것들이 거의 안 돼 있기 때문에 혼자서 지팡이 짚고 이렇게 이동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위험한 요소들이 많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제도적인 부분들은 이제 활동지원 서비스가 가장 큽니다. 요즘에 활동지원 서비스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완전 중증의 장애인 같은 경우는 24시간 필요한 장애인도 있습니다. 근데 자립생활 하려면 본인이 필요한 만큼 활동지원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되게 부족하고 문제는 65세가 넘으면 노인성 질환이 있을 경우는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로 변환이 됩니다. 평소에 이제 활동지원 서비스를 한 6시간씩, 8시간씩 이용하시던 분이 노인 장기 요양으로 넘어가시면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시간이 확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자립을 하다가도 오히려 시설이나 집으로 들어가야 될 판국입니다. 또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인성 질환이 없으면 그냥 계속 쭉 가는데 또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은 여태까지 이런 활동지원 서비스를 모르다가 65세가 넘으셨는데 알게 된 거예요. 서비스 자체 신청을 아예 못하게 돼 있어요. 자기 요양밖에 신청을 못하고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자기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노인성 질환에 유무 상관없이 노인이기 때문에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법 제정을 이제 그 국회의원분들 지금 발의를 3분이 하셨고 계속 이거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계속 해결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을 미리 많이 하셔가지고 아이고 이런데 어떻게 내가 자립생활을 하겠노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지체나 뇌병변 이런 중증의 장애인분들 시설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탈시설을 했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지금 있는 시스템들을 활용하셔가지고 또 저희 같은 기관들 자립생활센터나 뭐 다른 기관들 이렇게 지원을 받으셔가지고 자립생활을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자기들을 위해서 먼저 선배님으로서의 경험과 이런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줘서 너무 감동적이었고 가슴에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오늘 김정미 센터장님과 함께 자립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의 자립을 방해하는 데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그리고 자립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이나 정책, 제도들, 앞으로도 개선되어야 될 부분까지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기님들을 위해서 자립의 응원과 기운을 몰아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건데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그냥 20대 때는 그런 마음 없잖아요. 그냥 뭐든지 하고 보는데 일단 저질러 보고 그 다음에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립생활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저희 센터에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립비책의 자립을 위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준 김정미 센터장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기들 다음 찐 상담 시간에는 레알 진짜 자립하신 분을 모시고 우리 여성 장애인 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상담받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창에 입력해 주세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기들 안녕! 짱언니 어서 돌아와요.